이번 시간에는 진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근본적으로 봄이라는 계절인데 봄이라 하더라도 이 인월이나 묘월보다 이 진월은 훨씬 더 봄의 기운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인월보다는 이제 묘월이 더 봄에 가깝고 또 묘월보다는 진월이 여름에 이제 더 가깝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은 태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인월이나 태어난 사람 또는 묘월에 태어난 사람, 진월에 태어난 경우 즉 월령과 월지가 이제 인묘진인으로 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사주를 감명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 인목이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의 특성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목은 무병갑이 지장간으로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인목은 근본적으로 일단 나무고 또한 천간으로 띄우게 되면 간목인데 간목 자체가 인중에 병화와 무토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묘월일 경우 묘월은 순수하게 지장간에 을목이 있는데 뭐 간목, 을목 두 가지의 그 지장간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데 묘월은 말 그대로 천간으로 띄우게 되면 을목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뿌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인목과 묘목은 약간씩 성향이 좀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잘못 구성이 되게 되면 묘목은 을목의 성향을 따라가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키우기 때문에 키운다, 성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꽃이 됩니다. 꽃이 되면 꽃은 늘 향기가 있지 열매가 없다라고 일단 감명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목보다는 재산의 크기가 작구나. 그리고 그 재산이나 부기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을목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인목은 운에서 이제 대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운에서 이 인목이 잘 성장을 해서 천간에서 투출한 경우 투출이 되어 하나의 결실을 나타내는 경우 결실을 나타내게 되면 이게 큰 수확물이 되고 인생의 결실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잘 되게 되면 큰 부기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월을 살펴봐야 되는데 진월은 일단 성분 자체가 토입니다. 월령이 토고 일간이 병화가 되는데 이렇게 곧 이제 월지가 진월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병화의 힘의 크기를 잘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간은 단순히 신강신약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오행으로 보통 격국이나 이런 데서 오행의 단순한 상생상극으로 보통은 신강과 신약을 구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는데 단순히 여기에 을목이 있는 경우 을목이 목생화를 해서 병화가 힘이 세다 또는 신왕하다라는 보통 표현을 쓰죠. 인수에 의해서 힘이 강해지면 이런 건데 실제 사주를 볼 때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보는 물론 그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아니고 병화가 이제 목생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화생목의 구조입니다. 화생목이다. 병화가 힘이 뺏기는 겁니다. 이거 병화가 을목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키우는 주어가 있고 그리고 키움을 받는 피동의 어떤 그
명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키워준 존재는 병화가 키워주기 때문에 병화가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을목은 병화로부터 키움을 받습니다. 이런 이제 해석적인 게 상당히 사주에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키우는지 또는 누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지 이런 그 해석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잘해야만이 실제 사주 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화가 을목을 키운다. 이 사람은 남한테 내가 태양인 병화가 하늘에 떠서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화초를 키우고 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그 통변으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부터 해서.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진월은 화생토의 구조로서 병화가 힘이 없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격국에서 쓰는 신강신약법 정도가 아닐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계절을 읽는 방법, 계절을 읽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월은 말 그대로 그냥 계절인데 이 진토라고 하는 글자가 이 뭐냐면 물론 흙이라는 것도 맞지만 바로 진 다음에는 사오미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 진취적인 기운, 여름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기운, 그게 아주 가득한 겁니다. 가득히 양의 기운이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묘월에 태어난 병화와 이렇게 진월에 태어난 병화, 일단 그릇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 옆에 글자에서 해석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진월이 그래도 태양이 더 힘이 세구나. 태양이 제법 모양새를 갖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운이 묘월에서 진월로 가버리게 되면 뭐 해석상의 큰 차이는 없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사주는 타고난 원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월에 병화가 태어났다. 제법 사주가 일단 좋은 조건을 갖춘 겁니다. 왜냐하면 봄부터는 나무는 무조건 자라야 됩니다. 이제 아주 그냥 일치월장해서 물불 안 가리고 막막 자라나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이 자라나게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뭐냐면 이 병화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생명인 목을 키워주는 만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만물의 조금 종교적 의미로 하게 되면 주제자, 만물의 신, 뭐 이 정도, 뭐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 뭐 이런 이제 비유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확장적인 해석인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다. 사주가 일단 괜찮은 겁니다. 제가 일단은 이 정도로 좀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진월에 대한 병화에 대한 고서에서 보니까 이제 보통 궁통보감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이게 궁통보감에 나와 있는 원문 중에서 진월의 병화에 대해서 간략히 써놓은 글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가볍게 읽으면 가벼운 내용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글자 속에는 엄청난 사주를 해석하고 통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이 줄을 긋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일단은 처음부터 한번 진월 병화에 대해서 이 궁통보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고전이라고 하는 이 고전의 장점이 뭐냐면, 고전을 읽다 보면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 가능합니다. 확장 해석. 이게 뭐냐면 이 사주의 진월 병화의 사주의 일간의 특징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는 많이 늘게 됩니다. 제가 최고로 치는 사주의 방법은
그 사람의 성격, 성향,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 등등을 최대한 사주를 통해서 유추해내야 됩니다. 일단 그 공통보감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병화를 설명해 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의 병화라. 3월이라고 해서 음력이기 때문에 진월입니다. 3월 병화는 기점 염승이라 기가 점점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임수. 이게 상승한다라는 게 뭐냐면 기점 염승이라고 하는 것이 화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임묘 보통 묘까지는 같은 병화를 하더라도 인월은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묘월까지는 대체적으로 묘 자체가 이제 약간 병화의 힘이 약하다. 약한 계절이라고 이제 사주에서는 보통 그렇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통병법이 맞습니다. 제가 해보면 기점 염승이니 용임수하라. 임수인 관살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임수가 7살이다. 또는 정관이다, 편견이다. 이런 식의 개념은 필요가 없습니다. 임수는 지상에 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호수와 같아서 이 하늘에서 떠 있는 그런 태양의 빛을 비춰줍니다. 비춰주고 오래도록 유지시키는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병임충이라고 해서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바로 임수의 귀를 논할 때는 이 바로 임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병화는 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강에 한해서 쉽게 가면 신강 제가 말하는 신강과 좀 다르지만 이 계절을 얻은 병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강하다 약하다 목이 있으니까 목생화로 병화 힘이 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신강은 뭐냐면 병화가 계절을 얻은 경우 이 계절을 얻었다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간은 계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주가 귀를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계절을 얻지 못하는 일간은 범부가 되고 아주 평범한 병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기점 염승하니 용임수 관사를 써라. 그러면 사주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혹, 성, 토국 이 토로서 국을 이루게 되면 취갑 위보라 바로 간목을 써서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병화가 토가 많다. 병화가 이렇게 무토 이렇게 있거나 또는 기토, 병화 이렇게 토가 있는 경우 토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제 토가 많은 경우 지지 포함입니다. 이거는 그럴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간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을목은 해당이 안 되느냐? 을목은 약하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토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토나 기토는 일단 흙입니다. 흙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먼지라는 개념입니다. 먼지다. 토는 무조건 먼지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게 되면 먼지가 많은 겁니다. 먼지가 뿌옇게 되면 빛이 발산이 안 되는 겁니다. 빛이 발산이 안 된다.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먼지가 있으면 먼지가 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병이구나. 단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100%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 틀려집니다. 이게 또 지금은 진월이기 때문에 진월은 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먼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먼지를 날릴 수 있는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이 뭐냐? 목입니다. 목은 오송풍의 개념으로서 이제 주역으로 말하게 되면 오송풍이니까 이게 바람풍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곧 바람인데 이 바람이 바로 목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목을 이제 호랑이다라고도 호랑이가 아니죠. 청룡으로 보죠. 청룡이다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목은 바람이다. 바람은 먼지를 날려준다. 이게 1차적인 해석에 대한 기준입니다. 먼지가 있으면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바로 목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목이 바로 기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기신이고 용신이고 희신입니다. 아주 좋은 글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토는 있는데 토는 있고 목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빛나지가 않은 겁니다. 이 토만 있으면 뭐합니까? 토를 빛내줄 수 있는 목, 나무를 땅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유추 해석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취가 미고 간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땅에다 나무를 심어야죠. 안 심으면 어떡합니까? 임불가리, 임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간목으로서 보할 경우에 임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임수라는 것은 항상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임갑양투라 임수와 간목이 두 개가 투관하게 되면 과갑정이라. 과갑은 과거에 급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급제하면 뭐 갑, 을, 병정에서 순위를 나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 기, 경출, 제갑이라 오로지 꺼리는 바는 경금이 투관해서 이 간목을 치는 겁니다. 병화가 간목을 키우는데 경금이 떴다.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경금은 아주 사나운 성분으로서 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즉 수제이이라 즉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수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재주가 있으나 이제 엄격히 표현하게 되면 즉 수라 빼어나 술자 재주제자 재주가 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가 있어도 썸먹을지를 못한다. 한마디로 경금이 투관하게 되면 네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크게는 못 써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갑 용갑이라 간목이 없이 용경 만약 경금을 쓰게 되면 이 경금은 대신에 천간에서 임수가 있게 되면 조임수 설토기라 토는 설해주고 수는 보호해준다라는 겁니다. 경금이 있게 되면 토생금으로서 토의 기운은 다만 빠지고 금생수로서 임수의 물은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통보감의 내용인데 맞아. 한번 요거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임투갑장이라 임수만 투관이 되고 간목이 장간에 숨어있는 경우 드러나지 않는 경우 부대귀소라. 저는 이게 이제 조금 임투의 부대귀소라.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 봅니다. 이 관은 무조건 귀를 나타내는 성분이지 부라고 하는 것은 간목입니다. 이 나무. 근데 이게 좀 뭔가 부소귀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투관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에 있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100% 맞다라고 하나의 절대적인 성경, 뭐 불경처럼 이걸 막 맹신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실제 사주통편이나 하게 되면 안 맞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임투갑장이 되게 되면 이거는 귀가 있는 것이지 부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농부가 곡식을 논이나 밭에 심지를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수확물이 나와서 가을에 돈을 법니까? 못 버는 거죠. 자, 유관무임이라 했을 경우에는 노록탁부라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임수는 없고 만약에 간목이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자는 부자인데 좀 뭐 탁한 부자? 노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고생스럽다는 거거든요. 고생스럽고 뭔가 탁해지면서 버는 돈. 그러니까 고생은 많고 뭔가 덕은 좀 부족한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노록탁부라는 게 부자는 부자여도 큰 부자는 아니다. 유갑은 이 표현은 맞습니다. 그냥 부를 논했기 때문에요. 간목은 꼭 부와 직결이 됩니다. 임장무갑이라 이럴 경우에는 임수가 장간에 지장간이나 지지에 뭐 있는 경우에 무갑이라 근데 갑이 없다. 이거는 일개 한유다. 예, 추운 벼슬이 없는 그냥 선비다. 가난한 선비다. 일개 선비에 불과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아마 맞겠습니다. 옛날에는 태반이 한이었죠. 예. 이 임장무갑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사주는 천간에 투관이 돼야 됩니다. 천간에 투관이 되지 않고 지지나 지장간에 있게 되면 일단
조금 급이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임갑 약물어. 근데 임수도 없고 간목도 없다. 부도 논할 수 없고 귀도 논할 수 없다. 그러면 우천지배라 어리석고 천한 무리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주는 특히 병화뿐만 아니라 모든 일관이 그 계절을 얻었을 경우, 계절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절을 얻었다. 사람이 쓰임이 있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쓰임. 이 계절에 필요한 오행, 이 계절과 오행이 맞아떨어져야만이 쓰임이 됩니다. 쓰임. 쓰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또 좋은 직업에 종사를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그 계절을 얻은 사주가 그런 겁니다. 우천지배까지 했고요. 을정잡이라 을목과 정화가 잡되게 있게 되면 정필속 범부라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을목과 정화라 을목과 정화 이게 병화일간의 지금 저기 해석인데 이거는 약간 좀 세모라고 저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계절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못한 게 훨씬 많고 또 이 정화도 병화보다는 힘이 약하다. 그리고 이 병화와 정화는 그 본연의 임무가 많이 다릅니다. 완전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밤에 뜨는 달 또는 별 또는 뭐 이런 것들 이게 쓰임이 다 다르죠. 정화는 밤에 그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유성룡 선생님의 제가 사주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정화일간이라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겨울의 정화는 맞는데 아마 해월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해월의 정화라 참고도 저도 해월의 정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화에 대해서는 사주를 그래도 다른 일간보다는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주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한 10년 이상 하니까 이제 조금 잡힙니다.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해월의 정화라 한겨울 추운 계절에 깜깜한 방에 이거 떠있는 하나의 등불입니다. 등불, 촛불, 별빛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라고 말을 하긴 좀 뭐하지만 해월의 정화라 그 자신의 계절을 잘 만난 겁니다. 이런 사주들 이 사람 어디 가도 자기 역할을 하겠구나. 이게 이제 해월의 정화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다가 지금 해졌네요. 을목과 정화가 잡되게 되면 정필속 범부, 반드시 범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는 아니고 이 정화가 쓰임이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을목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을목이 있으면 뭐 진월에 있는데 만약 이렇게 경금이 합의됐다. 이렇게 되면 또 해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을경합을 이루고 있네 지금 사주가. 그리고 만약에 병화가 신금과 이렇게 합을 이루고 또 옆에 하나의 정화인 겁재가 있다. 이거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요 공통보감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말이 이 필속 범부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럼 이게 범부냐라는 거죠. 사주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에 의해서. 천간글자 보게 되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주도 오히려 흉신이 오히려 기신으로 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주들이. 사주는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합충에 의해서 100% 단정 지을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구조를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용임자, 병화가 임수를 쓰는 사람들, 용임, 임수를 내 귀로 쓴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럴 경우에는 금처수자라고 그랬습니다. 금이 처가 되고 수자니까 이게 남자 기준으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수는 자식이다. 그리고 금은 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구조로 나와 있는데 용갑자라
간목을 쓰게 되면 수처목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통은 이 경우에는 맞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명에서 관살은 자식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자수가 수인 자수가 이제 수가 자녀가 되니까 이치 합당한 겁니다. 그 용갑을 쓰긴다는 것은 간목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 목이 오히려 또 이제 목은 인성이거든요. 병활관을 보게 되면. 근데 궁통보감에서는 이 목을 자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 개념을 잡으려면 사주를 보고 용신, 소위 말하는 용신과 휴신, 용신과 희신, 요게 한눈에 들어와야만이 이게 사주가 자식이 좀 잘 되는 사주구나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주는 어디까지나 남자 사주 기준으로 지금 궁통보감에서는 자녀 관계를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가지고 자식을 논한다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사주에서도 제가 그 사주를 가지고 그 사주상에서는 자식이 아주 좋은 글자게 나오는데 해석이 실제로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있는데 딸도 금수상관을 쓰는 사주라 요즘 같은 뭐 연예인들이 활개치는 시대에는 써먹을 수가 있죠. 옛날 같은 경우는 아마 못 써먹었을 겁니다.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알고만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 사주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용임자 금처수자, 용갑자는 수처목자라.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에서 백미입니다. 요거에 대한 용신이라 이런 개념이 잘 생각을 해봐야만이 나중에 사주를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예제를 들었는데 이게 궁통보감에서 나온 예제의 명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진월은 태양 힘이 강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화생토로 약하지 않나요? 뭐 진중의 개수가 있어서 약하지 않나요? 그거는 다 이 더하기 빼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사주를. 사주는 더하기 빼기가 아닙니다. 오행이 3개라고 해서 오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닙니다. 다 모든 게 계절과 지지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주가 뭐 병화가 2개다. 병호가 있어서 강하다. 뭐 그거 다 맞는 얘기지만 진월의 병화이기 때문에 일단 강한 겁니다. 무조건. 강한 거에는 용임자라 쓰라고 그랬거든요. 임수를 써라. 그래서 관이 임진의 뿌리를 받고 딱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어찌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사주가 태수까지 했다라는 그런 사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주가. 태수면은 뭐 혈령이면은 지금의 뭐 도지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도지사나 군수 이상은 좀 될 것 같고 그런 벼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병화가 천간에 임계수가 떠 있다요. 무조건 이거는 관입니다. 관. 그러면 관은 나라의 관직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고 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를 이룬 겁니다. 이제 요 사주도 보게 되면 이 사주하고 제가 이제 비교 차원에서 올렸는데 궁통보감에서는 이게 명경이라는 벼슬인데 제가 솔직히 명경이 어디까지 갔는지 어떤 정도의 벼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경이라는 벼슬이 있는 걸 봤는데 이거 과연 이게 계사시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것도 아마 임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시간은 사주에서 잘 유출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무조건 불러줬다고 해서 그게 맞는 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시가 14분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편차가. 그리고 옛날에는 61년 이후에는 이제 동경시를 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쓴 사주에 아마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그 이후의 사주는 조금 가늠을 잘해서 이 시를 잘 판단해서 적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임진시도 가능성이 이거 많이 있는 사주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주하고 이 사주를 딱 봤을 때는 일단 딱 보게 되면 이 사주가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그 연고는 일단 병호라는 뭐 간여지동이다 뭐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임수 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사주가 간여지동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간여지동이어도 관이 없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주가. 이 사주는 병화가 임수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요놈의 개수 때문에 태양이 빛이 잘 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진술충도 지금 맞아서 내 일지도 좀 뿌리가 흔들린 상황이고 병화의 뿌리가 이 병화 시의 대사시에 이제 지장간의 병화가 뿌리가 되지만 병신합으로서 합을 이루고 있죠. 사술원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원진살 같은 거 안 봅니다. 원진살 이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원진살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술이 뭐냐면 병신합입니다. 이게 천간 지장간에 그 뭐냐면 병신합 병화 뿌리가 일단 묶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원진이라고 해서 그렇다. 이거 그런 표현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주보다는 요사주가 귀가 좀 더 있는 사주다. 그리고 요사주도 어떻게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임수, 임용자, 임수인 관살을 쓰는 사주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 병화일간은 힘이 있어야 돼요. 병화 힘. 힘과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관살을 씁니까? 관살 못 씁니다. 관살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귀가 현작이 딸리는 겁니다. 요사주가 그런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여성분 사주인데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명 사주에 여기에 관살이 2개니까 2번 결혼이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감명하다 보면 천간에 관살혼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이놈의 임계수가 관살이 혼잡이 돼서 이혼이 됐다. 이게 이혼하신 분이거든요. 이 사주가. 이혼하신 분인데 이혼하게 생겼죠. 보면. 그 왜 그러냐면은 이 개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요 개수와 요 신금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화에 뿌리가 없습니다. 이거. 임묘지는 봄이라고 해서 뭐 병화에 뿌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화의 뿌리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뿌리가 없는데 관을 쓸 수가 없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관을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먹구름입니다. 병화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먹구름 뜨면 비구름이 온 천지를 덮고 비를 내립니다. 그러면 태양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요 사주는 딱 보자마자 여성분 사주인데 아하 이거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겠구나.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 개념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공통보감을 기상눈으로 보는 병화를 지금 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뭐 욕심도 부리지 않고 또 뭐 이렇게 보시는 인터넷상으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한번 꾸준히 올려볼 생각이고요. 주로 이런 고전에 제가 봤을 때는 고전 중에서도 이렇게 핵심이 좀 담겨있는 구절들 이게 나중에 통변으로 그대로 쓰이는 통변으로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은 머릿속에 아예 넣어버려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사주는 지금 병화를 하고 있지만 모든 일간을 다 머릿속에서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간이면 이런 공부법이 되겠죠. 간목이다. 지금 이제 병화를 하고 있지만 병화 기준으로 간목이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떤 성향일까? 또 을목이 있다. 이렇게 또는 같은 병화가 또 하나가 더 있다. 또는 정화가 있다.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거 완전히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병화의 성향이. 병화가 제대로 임무를 받은 건 이 병화의 간목입니다. 그리고 이 임수 하나 쓸 수 있는 거고요. 무조건 병화는 간목과 임수 써먹는 겁니다. 근데 실제 보게 되면 실제 사주로 감명하다 보면 이 간목도 없고 또 간목도 없다. 그리고 임수도 없다. 근데 고시 합격을 해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병화가 이제는 흉신,
병과 양이라는 병약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평화가 가장 싫어하는 이놈의 개수. 무조건 싫어합니다, 이거. 이 개수를, 이게 개수가 병이거든요. 이게. 병약설에 의하게 된 병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는 사주. 이게 바로 큰 그릇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을 대본적으로 검사한다든가 판사, 서울대, 이렇게 나오는 이 수재자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사회 부정 비리를 다 밝혀내는 사람들, 요런 사주들이 바로 병과 양이 공존하는 사주들입니다. 근데 단순히 병은 없는데 병과 임수만 있다. 이거 뭐야, 그냥 평범한 관리, 구급공무원, 그냥 직장인, 이 정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가 임수를 봐서 아주 좋은데 여기 또 이 망치는 글자가 있다, 정화가 있다, 아니면 또 뭐 기토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해석이 또 달라지는 게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주는 십간 노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연구해봐야 됩니다. 병화에 임수가 있다. 근데 이 임수를 극하는 무토나 기토가 있는 경우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까? 또 그릇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또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사주를 풀어준 적이 있는데, 정화의 기토의 임수, 이런 남자분 사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주 그냥 보고 그랬습니다. 남자한테 우리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임수인 관을 치는 사주거든요. 이게 임수인 관을 친다, 상관 경관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식신 제살한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거 무조건 그냥 관이라는 관성을 치는 사주입니다. 이게 관성을 친다고 나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이 관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직장생활을 분명히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반드시 직장생활 하다가 중간에 나옵니다. 이거 나와서 자영업 한다든가 뭔가가 자기만의 뭔가를 하려고 그러겠죠. 이게 대표적인 상관 경관, 식신 제살, 뭐 이런 형태들이 전부 이런 사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면 이 듣는 사람이 상당히 되게 자기 사주가 안 좋은 것처럼 인식을 해버리더라고요. 제 사주가 그렇게 안 좋나요? 저는 안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사주가 이런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돌려서 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괜히 얘기해놓고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하는 거. 그냥 정화가 기토의 임수다. 아하, 이거 기토가 흙이 임수 물을 좀 흐려놨구나. 그러면 이 사람 성향이 좀 나오겠죠? 어떻게 사는 성향인지.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해야만이 이제는 이 일간이 아니고 그냥 모든 갑을병정 무경신임계 10개인데, 결국 천간은 이게 어떤 조합이 펼쳐져도 이거 지금 뭔가 어떻게 지금 사주가 좀 좋게 흘러가고 있구나, 좀 모양새가 좀 별로 좋지가 않구나, 이런 판단이 내리게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부족한 실력입니다만, 이렇게 앞으로는 궁통보감에 있는 이런 한자 구절을 좀 가볍게 첨가를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